자, 우리 다시 순환하죠? 예, 조세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교재 조세총론. 그래서 뭐 54쪽 정도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4월달 본 강의에서 조금 진도를 내용을 심도 있게 좀 들어가면서 우리 1월달, 2월달에 다뤘던 부분은 가볍게 확인하고 1월, 2월달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순환돼서 다시 일단 조세 총론으로 넘어오는데, 자,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총론은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세 총론은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다만 이 두 문제가 그 해 난이도에 따라서 못 맞히게 하려는,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뭐 평이하게 나옴으로써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평이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평이하게 나올 거냐 어렵게 나올 거냐는 이제 여러분이 사주팔자에 공인중개사 5글자 있으면은 쉽게 나올 거고요. 안 보인다 그러면 또 어렵게 나오겠죠. 자, 갑시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까지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해 두시고 그 부분에서 나오면 맞춘다. 그 부분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6문제에서 제 나름대로 한 4문제 정도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고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우리가 그래도 공부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죠. 54쪽 제1절 조세의 의의가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냥 여기는 세금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세금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우리는 강학상 학문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여러분? 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어요, 여러분. 자, 55쪽 조세 분류가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옛날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다라고 했죠. 자, 별표 하나 표시해 두시고요. 조세 분류는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거야. 이거는 출제원이. 자, 뭐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조세 분류는 두 가지죠. 국세와 지방세죠. 자, 뭐 아시다시피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면, 자,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국가가 부과하는데 모든 국세는 과세권자가 항상 중앙정부, 정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세무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같다 다르다. 지금 그 얘기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그래서 어떤 분은 순서를 좀 바꿔갖고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세요. 특강도 이렇게 외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구조가 이렇게 돼서 갖고 정석대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특강도 이렇게 보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어감이 붙는 것 같네요. 자, 그러다가 등기를 하면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되느냐죠.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서울이나 특별시장, 서울이나 광역시는 누가 되죠, 여러분? 구가 되죠. 구청장.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도 또는 구다. 그 다음에 재산세 볼까요,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구죠, 여러분? 구청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게 요 3가지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지방소득세.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지방소득세 10%가 쫓았는데, 요때 요 지방소득세는 요 등록면허세와는 반대로 도가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가 아니라 시나
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강 또는 시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요 4개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보유세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도취득세와 똑같다. 또 우리가 부가세로서 공부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55쪽 국세 뭐 종류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될 거고, 다음 페이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 참조 해놓고 몇 페이지 적으시면 되냐? 저쪽 지방세 쪽에서 몇 페이지 적어놓지 않았나요? 60. 예, 참조 60 적어놓으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60조 오시면은 예, 하단 쪽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여러분. 예, 요거 별표 하나 정도는 좀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꼭 좀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 지방세가 어떤 거냐 관계이시 없이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로 나누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세종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 종류 관계없이 다 과세권자가 된다는 거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우리 56쪽에 오시면은요, 보통세와 목적세 있죠, 여러분? 보통세와 목적세. 자, 목적세 그냥 종류 하나만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 그래서 목적세는 일단 국세 3가지가 있죠, 3가지. 우리 지방세는 좀, 책에는 지금 2가지가 나와 있는데 3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육세.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빠져있죠,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요게 원래 폐지하려다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보는데 여러분? 교교농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지죠. 이때 이 지지가 뭐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요거죠. 그래서 요거 좀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봤던 우리 취득세 함께 우리 도지사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의 목적세였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세.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직접세와 간접세 있죠, 여러분? 예. 요거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일치될 걸로 예견되는 조세를 직접세,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걸로 간접세인데, 우리가 간접세에서 2가지는 좀 잡아놓죠, 여러분. 첫째 뭐죠? 부가가치세하고 뭐 인지세. 이거는 여러분 특히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쫓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부동산의 임대차를 할 때에 쫓아오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죠. 물론 이때 그 목적물이 주택일 때는 다시 또 뭐 면세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좀 밑줄 쳐주시고, 그다음에 인지세. 여러분 여기 써져 있나요? 뭐 써져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써져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매 계약서에는 뭐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지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지세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7조 독립세와 부가세인데 이때 부가세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부가세가 아닌 게 독립세고 부가세는 이미 부과된 다른 조세를 본세에서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부가세 항상 이중과세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조세를 바로 뭐란다? 부가세라는데. 자, 밑줄 국세조세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게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만이고요. 교육세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그럼 잠깐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부동산 취득했네요.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칩시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요 취득세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뭘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뭐하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뭐를?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다 여러분? 이중과세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역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뭐를 한 번 더 내야 되고 여러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야 되죠. 근데 납부를 하는 간에서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뭐로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죠.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면 재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바로 부가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름만 기억하는 뭐예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보유세죠, 여러분. 얘는 주의사항. 얘는 재산세 병기세죠. 재산세 병기세다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부과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보유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자, 이때에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세는 지방세지만 올라오면은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올라오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다 보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오고 못 나오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보다는 종부세 납부세계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죠. 이제 지방교육세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얘는 뭐일 때만이야? 지방세일 때만 쫓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공부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에서 감면을 받으면 뭘 내죠, 여러분? 감면세에서 20%를 몰래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오죠. 다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뭐로 한 번 더 내야 된다? 지방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방소득세인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죠. 독립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오는데 이때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요 정도는 좀 부가세로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무조건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뭐로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 그 대신 지역자원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뭐가 쫓아온다는 거? 농어촌 특별세.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자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예요, 여러분.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얘는 국세에도 부과되고 지방세도 부과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체는 뭐인데? 국세인데 얘는 국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부과된다고요? 지방세도 부과된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답변을 드리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왜 지방세도 때리냐? 때려.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국세이다 보니까 중부세나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지방세에서도 부과가 된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우리 5번 대인세, 대물세가 있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대인세가 뭐냐, 대물세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인세는 성격상 항상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합산 과세입니다. 그랬죠? 대인세.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대인세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때 사람에 대해서 즉 납세 문제의 개별적인 인적성을 하나하나씩 다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대인세는 항상 납세 의무자별로 기본적으로 무슨 과세한다고 여러분? 합산 과세한다. 그리고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다. 네, 요거. 그래서 이건 세트야 여러분. 합산 그러면 항상 뭐가 누진 요게 같이 다니는 거야 여러분. 예. 근데 대물세 또는 물세다 그러면 얘는 물건에 대해서 중점을 더 부과하기 때문에 물건에 중점을 둬서 부과되기 때문에 얘들은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한다고 여러분? 여기는 개별 과세. 그러니까 이때 나온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키워드를 꼭 좀 짝꿍을 잘 찾아가는 거죠. 인세니까 무슨 과세가 되고 합산 과세가 되고 합산 과세가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물세니까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고 개별 과세가 되고 개별 과세가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알아들으신 분만 이제 쫓아오시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요때 대인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에서 보는 우리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다 무슨 과세였죠, 여러분? 합산과세였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전국을 과세 단위로 해서 합산과세였죠. 또 대표적인 우리 뭐야, 여러분? 소득세.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을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대물세는 우리가 보던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대물세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재산세는 합산과세도 있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재산세 다 역시 과세 물건별로 개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도 좀 한 번 정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7쪽 종가세와 종량세 있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종가세는 과세 표준을 뭐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가액. 그 다음에 종량세는 과세 표준을 뭘로 표현하는가? 종물량.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기타 뭐 조세 분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양가리 보면 재산세 별표 하나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 자, 글자 그대로 얘는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냐? 재산에 대하여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뭐? 재산. 그래서 재산에 대하여 직접 부과하는 조세다.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재산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세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똑같아.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똑같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맨날 집에 가서 야단 맞아. 옷 좀 깨끗이 입으라고. 또 혼나겠네. 자. 그래서 제 빨래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보면은 오늘 뭐 먹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정도로. 자, 다시 한번요.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라 그래서 뭐라 한다 여러분? 재산세.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이 뭐와 똑같아? 지방세인 재산세와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은 무리군자 쓰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를 중개업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당해세랍니다. 그렇죠? 당해세. 들어갔나요 여러분? 중개업법에서? 그래서 중개업에서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어요? 배분순위 배웠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런 거 했냐고. 했다고 좀 얘기해 줘. 제발 좀 다른 과목도 진도 안 갑시다.
그때 바로 요건데 일단 보죠. 일단 종류부터 합시다. 그럼 여기서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유하는 재산. 보유하는 재산.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뭐 보유세. 그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하죠? 재지종.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보유세 세 가지 여러분. 재지종. 그러면 재산세, 납세 문제는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지방 교육세 한 번 더 내야 되죠? 그다음에 지역 자본시설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종부세, 납부세 그래서 20%를 뭘 한 번 더 내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요 부가세가 쫓아오는 거죠, 부가세.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을 무상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여러분? 무상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네, 저도 내고 싶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내고 싶어. 근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상속이 개시돼도 받는 게 하나도 없고 결혼을 해도 증여받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요 상속세, 증여세 다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여러분? 재산. 제가 지난 2월달, 1월달에 다른 데서는 6번에 걸쳐서 실무 특강을 했는데 그래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에 필요한 세금만 따로 표시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제가 항상 저는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요 상속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상속관계를 모르다 보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누구나 이거는 다 경험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민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상속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상속세 세금 문제를 좀 알아둬라. 그리고 증여세에서 필요한 우리가 꼭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의하는 분이 다 끝난 다음에 와. 다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법은 여러분 사전적 의사결정이 됩니다. 미리 결정을 해놔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래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택을 양도하고 와서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왔으면은 뭔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면은 대안이란 게 없는 거야. 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나 세법은 사전적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 요 재산세 구쟁하자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유세는 뭐 여러분? 재지종과 부가세. 그리고 무상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요 종류 기억하시고요. 그래 나 재산세군이다. 소위 말하는 뭐다 여러분? 당해세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그러면 이 당해세에 해당하는 애들은 근저당권 등에 설정된 뭐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과 관계없이 얘들이 항상 뭐 한다? 우선 변제 받죠. 그래서 얘들은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이 말이 들어가죠. 항상 뭐 한다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항상.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무리 뭘 먼저 설정했어도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도 은행에서 저당권 1순위 설정했어. 대출 기표하면서 저당권 설정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럼 당연히 은행은 여기다가 뭘 설정해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죠 뭐. 사람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자, 저당권 설정 일자가 언제냐? 2014년 6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네.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어. 체납한 게 언제냐 봤더니 여러분 2017년도 재산세, 종부세 체납했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되는데 부가가치세 체납은 언제 됐냐? 2015년 체납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이 경락가액이 들어오면은 이 경락가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얘기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다는가? 중계법에서 배우셨죠. 배웠어요? 그러면 경락가의 배부순위 1순위가 뭐죠, 여러분? 그거죠? 응? 그거잖아. 다 알아들었죠, 뭔지? 표정이 왜 그래? 1순위가 뭐야? 응? 뭐? 경매. 시행비용? 자, 조금 뭐 표현상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공익비용이죠. 공익비용.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떠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 경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뭐 집달리가 아니죠. 제가 근무를 할 때만 해도 집달리라고 했고 지금은 집행관이라고 그러나요? 네, 집행관이라든지 각종 인세라든지 이러한 경매나 공매를 시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1순위.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죠, 이제? 자꾸 물으면 안 되는 거죠? 2순위가 뭐야, 이제? 3월간의 임금 채권 안 했나? 3월간의 임금 채권과 그 다음에 요거와 똑같은 동순위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러는 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있죠. 했다며. 그래서 요가 동순위로 바로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순위로 가는 게 여기죠. 3순위가 바로 뭐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붙는 거죠. 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어떤 게 먼저 받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요 피담보채권과 은행에서 설정된 저당권과 세금이 붙었다. 그러면 대출금과 세금이 붙으면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갈 거냐 그 얘기야.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무상으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빨리 판단하는 방법 무조건 둘 중에 어떤 놈?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가라고 먼저? 빠른 거.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언제 했어요, 여러분? 2014년 6월 5일 날 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 부가가치세 언제 설정됐죠? 2015년.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빠른가? 저당권 설정된 거 은행이 더 먼저 설정했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받아가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 요 빠른 것의 예외가 하나가 바로 뭐다, 여러분? 당해세죠. 뭐는? 당해세는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아라는 얘기죠. 이러면 좀 쉽게 판단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보채권과 조세채권 붙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간다? 빠른 게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빠른 게 받아가는데 설사 뭐가 빠르지만 피담보채권이 저당권이 먼저 빠르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당해세는 저당권보다도 항상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변제받는 거죠. 그래서 당해세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 거죠. 조세채권과 담보채권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은 종부세는 언제 발생했어? 체납이 2017년. 은행에서 저당권은 언제 설정했어? 2014년. 그럼 어디가 먼저 설정됐어? 은행에서 저당권 먼저 설정됐죠. 그렇더라도 뭐는? 당해세는 설정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얘가 먼저 받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해세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은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빠르? 저당권. 그럼 얘가 두 번째로 받아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가? 네, 우리 부가가치세가 받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순위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일반 채권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중개법에서 배우실 거라고 보고 또 실무에서도 여러분 아마 공매, 경매 공부할 텐데 어쨌거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는?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애들은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들이 항상 먼저 받아간다. 응? 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세책에 있죠. 거기 보시면 맨 밑에 2019년 1월 1일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된다. 개별세 비료세로 통합된다라고 했는데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예,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좀 도로 살려달라고 그랬죠.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 자, 60쪽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 한번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이미 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 우리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권자 박스 보시면은 지방세 종류마다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고 특강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바로 특별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 중 특별시세로 볼 수 없는 것 대놓고 답은 뭐로 요구했느냐? 구세. 구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 군수, 서울은 누가 되는가 보면 구청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등록면허세가 실전에서 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세 가지, 요 정도는 좀 지방세 종류에 따른 과세권자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뭐 시험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더라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1조 지방세 규정 형식이 나와 있네요. 예, 그냥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보세요.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개별 세법을 공부하는 게 바로 지방세법.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방세법을 보시면 11가지 지방세의 세목을 과세요건으로 부과 징수하는 거. 이래서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가 규정된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세법. 그다음에 그 위에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모든 지방세 기본이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 저는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야. 그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뭐가 규정되어 있느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지방세에 관련된 밑줄 뭐죠? 면제, 경감 밑줄. 그러니까 요거는 알면 알수록 지방세를 내는 규정이야, 안 내는 규정이야? 안 내는 규정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왜냐면 납세 의무자가 이 면제 경감을 모른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일일이 챙겨주냐? 안 챙겨줍니다. 세금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제 경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지방세 감면이다, 취득세 감면이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려면 어느 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봐야 돼. 뭘 찾아볼 줄 알아야 되죠. 실무 나가고 고객이 와서 뭘 물어보면 내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더라도 어떤 법을 어디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많이 연구해 두시면 아는 만큼 지방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세금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지 누가 챙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나머지는 눈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62조 세법 용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나온 용어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 뭐 여러분 국세, 지방세 확인하시면 되죠 뭐. 예. 그다음에 우리 63쪽에 보시면 여러분 세법 당사자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죠. 예, 과세권자, 납세무자인데 여러분 여기 밑줄 세무 공무원이 나면 누가 나면 세무 공무원이 나면 누구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과세권자를 말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무 공무원이 나면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다? 과세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의 세무 공무원, 즉 국세의 과세권자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1번 국세청장, 국세청장, 세무서장 그리고 일당들을 말한다. 뭐 나와 있죠. 지방세 세무 공무원 누굴 말한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 나오면 뭐를 말한다?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세권자한테 쫓기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 의무자죠. 근데 요 납세 의무자는 이 납세 의무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 납세자, 징수 의무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렇게 보충적 납세 의무자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오면 못 맞춰.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양가로 보면 제2차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2차 납세무자.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참고 있죠. 출자제 제2차 납세무 했죠, 여러분? 예,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 중에 바로 거기 지금 무슨 소리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인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법인. 그럼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대표인 것이 뭐가 있느냐? 법인세가 가장 기본이에요. 또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이렇게 이 법인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부과된 세금을 법인이 못 내더란 얘기야, 세금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인은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없는가? 실체가 없는가? 그냥 법인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사후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커지면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또 이 법인이 세금을 안 내더란 얘기야. 그러면 세금 안 내는 법인을 잡으러 가니까 없어. 법인 등기부상 법인이나 조직은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이란 명칭은 나왔지만 실체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법인이 관련된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안 냈을 때 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1번 무한 책임사원. 책임사원 할 때 여러분 사원은 종업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상법상 회사는요. 크게 첫째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회사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는가? 주식회사 5가지 회사가 있어. 이때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법상 회사의 출자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원이랍니다. 출자자야, 출자자. 우리 그 사원이 아니야? 김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출자자, 출자자. 이때 출자자는 그 채권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냐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무슨 사원이야?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2번 뭐 나왔죠 여러분? 과점주죠. 우리가 요거는 배웠었죠. 어디서? 취득세에서 봤잖아. 취득세에서. 그러면 과점주는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50%를 이상이야 초과야? 초과죠, 초과. 그래서 여러분 거기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누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있다면 이러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법인을 대신해서 뭐 내라는 얘기야? 세금을 내라 그 얘기야. 이게 출제제 제2차납세자고 여러분과 관련된 건 뭐가 있냐?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도 제2차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공인중 시험에 합격했어. 생각해봐.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해봐. 드디어 됐구나. 별로들 안 좋아한다. 시험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격동에서 다른 데 갈 데 없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최후야. 지금 독을 품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월이네요. 또 작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잔소리하면 또 여러분 싫어하죠. 그냥 갑시다. 자, 사업 양수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사무실 새로 내는 경우도 있고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수할 수도 있어. 인수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뭐 인수를 할 때에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인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물론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 권리금은 줄 수는 있어. 시설 권리금은 뭐야, 여러분? 시설 갖춰놓은 거. 그건 줘야지 돈. PC라든지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해놔요. 그런 건 줄 수도 있지만 영업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영업 권리금이 발생할 정도로 사무소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싸게 나왔다? 그건 싸게 나왔으면 빚이 떡이란 얘기야. 그걸 왜 인수해? 가끔가다 그거 인수해갖고 교수님 나 이번에 아주 권리금도 싼 거 하나 인수했다? 물렸구나. 그랬죠, 저는. 물린가 그거? 빼도 박도 못해. 1년 기다려야 돼, 그 사람도. 자, 그래서 사업 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했어. 그 문제는 뭐냐면
양도자가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금을 다 내고 넘겨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도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여름부터 넘겨버리면 양수자가 대신 다 또 안는다고. 이게 바로 제2차 납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 공인중개사무실 인수하고자 할 때 무슨 관계 빨리 확인해야 돼? 체납관계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자가 슬쩍 다 냈어 해놓고 세금을 안 남기고 여러분한테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업의 포괄 양수가 돼서 그 사람의 모든 사업과 관련된 권려 의무를 뭐 해버렸기 때문에 포괄 승계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안 낸 세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또 안아야 된다고. 가끔가다 이런 분 계세요. 실제 실무 나갔을 때. 그때 가서 뭐 울고 불고 그래봐 소용없죠. 자,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여러분. 그냥 제2차 납세문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춰. 이걸 하려면 우리가 국세기본법 들어가야 돼. 그럼 국세기본법상 4가지의 제2차 납세문자 유형 들어가려면 민계공 까불지 마라고 그래, 그때는. 우린 맨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들어가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3번 과세요건. 요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합시다. 윗줄. 납세무자, 과세물권, 과세표준, 세율 요 4가지를 우리는 일반적 과세요건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직 요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까 아마.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적으세요.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 과세요건 몇 가지냐? 4가지야. 같이 봐요, 여러분. 책 뭐죠? 납세무자, 과세물권,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이죠. 뭐 없다고? 과세식이 없네, 여러분. 예, 그 정도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 65조 과세기간 있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세는 기간세죠.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죠. 물론 이거는 기간세 요 말고 소득세 말고도 법인세 그리고 바로 뭐죠? 부가가치세. 근데 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시험범위 아니죠. 원래 우리 부가가치세도 시험범위였다가 빠졌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들어오면은 여러분.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시험범위에 넣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문제 보면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에 나왔다고, 부가가치세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부가가치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하냐 안 하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 부가가치세 과세하냐 안 하냐, 부동산 임대했다, 부가가치세 누가 내느냐, 누가 징수하느냐, 그런 거 다 했다고. 근데 그런 거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고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범위에서 빠지면서 우리 20문제에서 4문제가 줄어든가. 그래서 세법이 몇 문제가 된가? 16문제가 된가. 그 4문제를 누가 주워 먹은가? 공시법이 주워 먹은 거야. 이거 배 터져 죽겠다, 야. 4문제 주워 먹었고. 좋기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시법이 몇 문제가 된 거고, 24문제가 되고, 세법이 16개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 이런 거 뭐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66조 7번 부가징수반복 이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7번 부가징수반복 별표 3개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가. 자, 과세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그걸 어떻게 부과하여 징수할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2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이때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 즉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주고 고지서를 보내주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 이걸 우리 지방세에서 뭘 한다고 여러분? 보통징수. 책이 있죠, 여러분?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 과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과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가 날아간다?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거기에서 정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죠? 반드시 납부 기한이 나오죠. 납부 기한이. 체킹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요때 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면 이때 부과되는 게 뭐죠, 여러분? 가산금이야 세야? 금이죠. 가산금. 반면에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해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이때 요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신고 납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고 그러면 기한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오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나오죠. 아까 보통 징수일 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납부 기한. 여기는 신고, 요거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왜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냐고, 어렵냐고 그래. 그럼 이제 묻어버려야죠, 뭐. 아니면 창문 열고 밀어버리거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신고 기한. 그럼 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걸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요때 부과되는 게 뭐야, 여러분? 가산금이야 세야? 여기는 가산세죠.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여기는 뭐야? 금세. 이거 구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보통 징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정부 부가과세는 게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종부세는 정부 부가과세가 뭐예요, 여러분? 원칙이죠. 원칙. 이거 같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뭐 등록 면허세죠. 그 다음에 신고 납세하는 대표적인 국세가 우리가 공부하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할 게 꼭 외워야 되겠는데 결국은 여러분 고사장가처럼 뭐 해야 될 거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뭐. 결국 고사장 가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답안지다 이해는 하고 있음. 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날 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외우는 건 여러분 한 번 보고 외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는 그래 생각이. 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외울 수 있다면 그분은 학원 다닐 필요 없어. 혼자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건 정말 기본이다.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 이거 나오잖아. 신고 납부기한. 신고기한 나오죠. 그러다가 재산세 넘어가면서 보통징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가서 바로 역시 납부기한 열심히 외우잖아. 재산세 우리 납부기한 어떻게 외우겠죠? 그죠?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스퀴. 갑자기 물어봐, 스퀴야? 훅 들어오고 있어, 이게. 우리 어떻게 외우서 재산세 납부기한 토구, 건칠, 하반월. 어차피 저만 외우면 되죠? 여러분이 감독관이죠, 뭐. 종부세는 언제 내는 거야, 여러분? 12월 상반월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하반월인데 종부세는 상반월이다. 이거 주의하라. 계속 울부짖고 있죠, 저는. 우 하고 울부짖어도 여러분이 뭐 눈 깜짝 안 하죠. 너는 짖어라. 그 다음에 요 종부세는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
종부세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신고 납부 가능.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외웠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추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 이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렸고. 외웠으면 쉬운 거고 못 외웠으면 어려운 거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법은? 어렵기는 개뿔 맨날 공부도 안 해놓고 버렸다 그러냐. 자, 그 다음에 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누가 나오느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나오죠. 누구랬죠, 여러분? 사업자. 그래서 이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돈을 줄 때,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뭐를? 소득세 등을 뭐 하죠, 여러분? 빼고 주죠. 세금 빼고 준다. 세금 빼고 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가장 일상적인 용어로 원천징수라죠. 그 뺀 세금을 과세관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가,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란 말은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장 세법과 밀접한 용어로 들어온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원천징수죠. 내가 회사 다닌다?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급여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회사로부터 뭘 받아? 급여. 그러면 나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뭘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죠. 이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다. 그건 인간이 아니요.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은행에다 예금했어. 그럼 예금해서 원금 차지할 때 뭘 받아요, 여러분? 이자.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뭘 지급할 때? 이자 지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천징수. 이건 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면 다 경험하는 거야. 이때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특별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걸 지방세에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특별징수. 그러면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10% 상당액에 뭐가 조치한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조치하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그래서 얘들은 꼭 같이 다니는 거야. 패키지야,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 좋아하죠? 1+1 그래. 그게 더 낫겠다. 1+1. 좋기도 하겠다. 1+1.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으면 원천징수가 있으면 뭐가 있고 특별징수가 있고 소득세 그러면 자동으로 10%인 뭐가 조치한다, 여러분? 지방소득. 얘는 꼭 같이 다녀. 절대 찢어지면 안 돼,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 거기 66쪽에 나와 있는 부가징수 방법이고요. 그걸 67쪽에 박스로 정리해 놨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67쪽에 가산세 나오죠. 자, 여러분 가산세 별표 2개. 세법 용어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가산세.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가산금. 이때 가산세, 가산금 비교 정리해 주셔야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가산세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먼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